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31화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번째 행동 시리즈로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놀이라고 딱 말하면 뭔가 이런 생산적인 것들,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약간 좀 목적도 없고 뭔가 잉여스러운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워낙에 뭔가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놀이는 조금 가치 없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 이런 걸로 좀 바라봤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그 삶에 대한 어떤 시선? 마인드? 이런 게 좀 많이 바뀌면서 그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인생에서 되게 큰 가치가 또 되어가고 있는 변화점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놀이나 놀이 문화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의 집을 사기 위해서 막 오늘 열심히 일하는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미래를 투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좀 즐겁고 열정적으로 놀고 일도 하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사람들한테 좀 많이 뭔가 적용되고 퍼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뭔가 여행을 간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놀면서 일하는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놀이나 논다라는 것에도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꿈의 직업 하면은 예전에는 무슨 대통령이나 정치가나 무슨 그런 거였지만 요즘은 사실 유튜버. 그렇죠. 아이돌 유튜버 이렇게 약간 뭔가 뉴스에 나왔었어요. 며칠 전에 5위 안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들어왔대요. 순위 안에. 과학자는 순위 밖으로 밀려났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져야 된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막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하여튼 요즘은 좀 그래서 놀이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이미지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놀이라는 행동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왜 중요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놀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놀이는 신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 중에서 식사나 수면, 호흡, 배설 등의 직접 생존에 관계되는 활동을 제외한 일과 대립하는 개념을 가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일 자체는 약간 고통을 수반하거나 강제성을 띠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이제 놀이는 활동 자체가 되게 즐겁고 만족감을 주는, 그래서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과 놀이를 구분짓는 기준을 거기에 둔다고 정의는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활동에서는 일이나 놀이의 구분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아이한테는 놀이가 곧 일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약간 새로 뭐라고 되죠? 사회성을 기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유치원에서도 했는데 시장놀이, 병원놀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아이들 많이 가는 게 뭐죠? 키즈파크? 네, 그런데에도 직업 체험이 따로 있잖아요. 그 역할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이런 것들을 약간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꿈을 좀 찾아갈 수 있게 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놀이의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아이들은 되게 그걸 순수한 관점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서 되게 그걸 자연스럽게 터득해서 이렇게 그걸 스스로 찾아가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되게 그 놀이야말로 정말 순수하게 일과 놀이가 같이 결부될 수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약간 뭔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게 인생이 뭔가 목표인 것처럼 그때부터는 좀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도 요즘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놀이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놀이와 일의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긴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체육 활동하는 것도 약간 그 학교 점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내신 초등학생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 왜 그 성적을 잘 내신 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놀이 활동하는 것도 요즘에 유치원생들부터 감각 키우고 놀이 활동을 하는 게 약간 미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 아이의 삶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것들을 시키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즐겁게 노느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뭔가를 한다면은 이제 그게 놀이고 놀이와 일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놀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건데 부모가 이제 억지로 시킨다면 거기에 모든 감각놀이와 모든 놀이가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를 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약간 좀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요즘에 또 반영하자고 치니 참 네. 되게 요즘 아이들이 더 잘 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더 못 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저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놀이에 관련된 것들을 좀 리서치하면서 과거에 이제 보면은 우리 왜 라디오 듣거나 뭐 하면은 이 소리는 왜 어디서 누가 뭐 이렇게 밤에다가 뭐 한 소리입니다. 뭐 이런 거만 나오던 라디오 광고 같은 거 있었어요, 옛날에. 타령 같은 거라든지. 그 약간 노동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그 노동의 어떤 강도,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좀 잊기 위해서 왜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그 행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놀이로 치환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의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약간 놀이의 그쵸. 요소를 활용하는?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것들 보면 노동요 부르는 것도 그런데 그런 이렇게 노동하면서 풍물을 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일의 고통을 약간 노래의 재미로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 경우에 그 앞에서 풍물을 치는 사람들이 뒤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품삯을 더 많이 받았대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치열업하게 해주는 건 거죠. 연예인이네요. 네. 그런 형태로 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요즘에,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에도 우리 왜 노동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 노동요 안 플레이리스트. 들으면 일 못해요. 그래서 되게 힘들거나 좀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저 회사에서도 야근할 때 사람들이 이런 때에는 아이돌 노래가 제일 좋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나는 아이돌 노래 듣는 게 차라리 단순하게 왜 그런 반복되는 그런 후크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진짜 나를 내가 웬만한 리듬에는 내가 더 이상 약간 현타가 오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 안 되는 거죠. 그러죠,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놀이의 하나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놀이의 속성 중에서 놀이가 이제 본질적으로 재미를 즐기는 데 있잖아요. 근데 어떤 활동이 이게 재미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또 그거를 겪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춤을 추는 사람이 직업인 사람한테는 춤이 결코 놀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낚시가 취미가 아닌, 뭐 놀이가 아닌 게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뭔가 상대성이 있는 것도 어떤 놀이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그런 것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니까 놀이는 행동이 아니라 감정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일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하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게 놀이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에 뭐 좋아하는 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네. 돈을 버는 업이 되면 네. 그것만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없고, 뭔가 내가 싫어하는 상황에 놓이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들이 사회생활에, 근데 사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런 사회생활이 더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내가 못하러 이걸 선택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놀이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이야기해봤는데, 그 최초로 놀이 개념을 학문으로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요한 하이징하라는 분인데, 이분이 1938년에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발간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인간이 유의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게 축제라는 이야기가
놀이가 있었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놀이가 비일상적이고 비생산적인 거지만 일상생활의 어떤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같이 묶여서 가야 되는 행위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 문화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논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유의라는 말 자체가 약간 정신적인 창조 활동까지도 포함시키는 말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풍부한 놀면서 나오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나오는 창조 활동들 있죠. 음악을 만들고 미술, 그리고 무용, 뭐 연극, 스포츠, 문학 같은 것들. 이 문화의 카테고리가 모두 놀이의 어떤 형태에서 파생되는 부분이라는 걸로 책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공동 생활 자체가 놀이의 어떤 부분에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가 정말 업으로서 일을 하지 않는 그 모든 시간에 즐기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모든 문화와 예술은 정말 다 인간이 싫어하는 걸 일부러 해서 파생되는 그 영역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화도 특히 대중적인 어떤 카테고리는 물론 뭐 여러 가지 검은 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대중이 반응해야 또 뜨는 그런 거의 차원, 이것도 놀이가 아닌가? 놀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가 사람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고 네. 공감을 받는 문화는 그게 어떤 뭐 이래야 한다. 가장 고급스러운 게 뭐 대중한테 가장 받아들여지는 거다. 이런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 그게 인기가 있는 게 되는 거고 약간. 맞아. 그 시대 사람들이 즐기고 뭔가 재미있어하는 그냥 그 포인트의 어느 것들. 이건 정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미묘해서 정의 내리기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화든지,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꼭 아니더라도 예전에 뭔가 뭐 예를 들어 피크닉 문화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누군가가 뭔가를 한번 뭐 파티나 이런 피크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좋아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다가 또 누가 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점점 더 즐기게 된다든지, 아니면 원래는 뭐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많았던 사람들이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피크닉을 즐기게 되다 보니까 그게 지나고 보니 이 시대는 이 문화가 있었더라, 이때 이게 시작됐더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 막 이렇게 룰이나 로직이나 막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예술이라는 장르 분야는 뭔가 놀이랑 같이 결부가 되고 뭔가를 딱히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어떤 연속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활동과 그런 것과 같이 결부돼서 파생되고, 이런 게 유행하면 또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장르가 만들어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놀이가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호모 루덴스라는 것도 맞아요.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본성의 하나로 놀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호모라는 말 쓴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놀이가 정말 굉장한 어떤 컨텐츠였는데, 이거 잘 만져서 또 다음을 기약하는. 네, 이제 우리의 사적인 놀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질문으로 얘기를 좀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봄봄님이 되게 오래전부터 그 놀이라는 컨텐츠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사실 이런 놀이와 관련된 걸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어렴풋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같이 서점을 가거나 이러면 놀이라는 어떤 단어가 보이는 책 같은 거는 저 볼래 막 이러면서 되게 관심 있게 보시고 사 모으시기도 하고, 페스티벌이나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 놀이라는 게 언급되면 또 그걸 되게 관심 있게 보시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뭔가 이 논다는 행위 자체, 뭔가 잉여로움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그걸 컨텐츠나 문화로 바라보면서 놀이 문화 같은 것들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건지, 뭔가 그런 이유나 어떻게 그 놀이를 바라보시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놀이에 대해서 관심 같은 거,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건 사실 대학원 다니면서부터였거든요. 그때 이제 논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약간 궁금증을 가지게 됐던 건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향이 저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왜 애들 다들 뭐 만화책 뭐 봤던 거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무슨 게임 좋아하냐고 막 물어보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만화를 즐겨보지도 않았고 게임을 또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정말로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학교집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이제 레고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레고를 되게 좀 매뉴얼 말고 다르게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를 나름 좋아하고 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쯤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쯤에 그게 다 휴지통에 버려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그렇게 놀면은 대학 못 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못해. 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근데 그거에 한 번도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되게 수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모르면서 고등학교까지 가고, 대학도 사실 그렇게 갔고, 과도 그렇게 갔고, 그러다 보니까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억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되게 소소하게 뭐 조금 뭐 땡땡이 치거나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이렇게 즐겁게 놀았어요 이런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자유가 생긴 게 대학에 가서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유가 생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이제 조금씩 약간 내 스스로에게 생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던 시기가 너무 늦게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는. 대학을 가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뭐 하루에 알바 3개씩 하면서 배낭여행도 가보고 돈 모아서 그런 걸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뮤지컬이란 것도 봐보고. 뭐 연극도 처음 봐보고. 영화도 그전에 그렇게 많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영화관도 되게 진짜 막 대학교 수업 째고 하루 종일 영화관에도 가 있어 보고 그런 행동들을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뭔가 정확한 목적성이 있다거나 어떤 내가 이런 취향이야 해서 이런 취향을 위해서 가는 거야 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놀이를 즐기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다라는 거를 처음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런 놀이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게 분명히 창의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원 그때 이제 과제할 때 그 논문할 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놀이와 창의성의 연관성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놀면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대학원의 광고 홍보를 갔었기 때문에 광고에 있어서도 사실 그 놀이라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연관관계들이 이제 그때 약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너무 취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서 이거를 좀 어린 시절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진 것에 대한 선망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궁금증이 생겼고 지금도 그걸 완전히 해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계속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내가 어릴 때 못 놀았으니 지금부터 놀아야겠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익히 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행동인데 거기서 그 다음으로 놀이 문화에 되게 관심을 갖고 뭐 책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놀았나를 보는 책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유럽의 사람들은 어떻게 놀았나 놀이의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그냥 내가 나 이제 놀 거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찾는 거는 그냥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놀이 문화를 파고드시는 모습은 좀 되게 이렇게 뭔가 평범하지 않은 놀이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책을 네. 약간 모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책을 모으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노는 게 어느 순간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는 게 즐거운데 그럼 옛날 사람들은 뭐 하고 놀아서 저런 문화가 나왔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노니까 저런 걸 하고 저런 문화가 나오는구나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맥락이 다 비슷하게 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내가 이거를 뭔가
뭐 책으로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예전에 이제 그걸 논문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뭐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과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나중에 그 주제가 안 돼서 다른 주제 선택해서 논문을 썼는데 문화적으로 이 놀이를 연결시켜서 그리고 이게 분명히 사람이 함께 하는데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물꼬를 띄워주는 이 놀이라는 거 이걸 좀 여러 방면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약간 욕망이 있어요. 놀이도 또 살롱 주제로 얘기하면 네, 너무 좋겠죠. 게 나오겠네요. 놀면서 놀이를 얘기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괜찮죠? 막 이러면서 저의 이제 어떤 놀이에 대한 이런 열망을 다양하게 풀어봤는데 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논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각 잡고 얘기를 하지 않는 주제인 것 같아요. 논다는 거는. 그쵸. 일상적으로 보면은. 그쵸. 아, 피곤하고 우리 좀 놀자. 그냥 이렇게는 말하지. 이 논다는 행위는 무엇인가. 막 이렇게 논다는 거를 각 잡고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고,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놀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범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놀지 못해서 노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돈 벌면서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또 힘들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히 좀 놀고 싶어 하는 게 생기지 않나. 이거 우리가 놀지 않으면은 그 다음을 힘내서 또 일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생각을 좀 환기하거나 뭔가 영감이 새로 필요하거나 이러는 모든 행위에 노는 게 약간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틈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약간 앞만 보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약간 놀면서 일하면서 그 유연성을 탄력성을 가지고 가는 그거를 균형을 잡을 줄 모르면서 살아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취직 준비 몇 년 했는데 회사 들어가서 1년 다니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다큐멘터리에 인터뷰로 나오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너무 그렇게 약간 타의로 인해서 살고 내가 그런 거를 탄력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억지로 이렇게 달려오다 보면 유연하게 구부러질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확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딱 나 이렇게 살면 인생 이거 아니야. 난 이렇게 못 살아. 말씀하신 모든 단어들이 막 폭풍 공감하고 고개가 막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뭐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뭐 일상, 일과 여가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못 놀고 인간적으로 요즘은 영어 유치원부터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일생을 못 노는 거예요. 그 누가 무슨 유명한 유튜버인지 누가 얘기한 건데 수능 끝난 학생들한테 그 수능 끝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몇 개월이 있잖아요. 지금을 잘 보내야 된다. 뭐 지금 뭘 공부하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시간은 취직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평생 동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내가 뭔가 사람이 뭐 일하다가 잠깐 쉬는 몇 달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정년퇴직 뭐 아무리 일찍 퇴직 당한다고 해도 이 20살부터 시작해서 20년, 30년 동안 그럴 시간이 이때 한 번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유적으로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니까 자꾸 우리는 약간 결핍된 걸 외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놀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못 노니까 요즘은 더 놀자고 외치는 시대가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노는 방법을 또 모르고 우리 약간 좀 그 주입식 교육과 이 노예 근성의 피해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열정페이 한 번쯤 착취 안 당해본 사람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좀 잘 놀아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물론 그게 쉽지 않죠. 일만 해도 잘 살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뭔가 많은 어떤 현상들과 인간의 욕구가 막 뒤엉켜져서 그 논다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해요. 본범님은 어떠세요? 노는 게 일상에서 노는 시간이 부족하신가요? 저는 아마 한 5, 6년 전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100% 부족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쵸, 우리 그때 밤새던 5년 전이면 우리 밤새던 시절 아닌가요? 네, 100%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노는 방법을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지 몰라서 일을 밤새 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걸로 풀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이거 푸는 게 맞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그때 네. 세미나 하면서 트렌드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게 사람은 경험이 중요해지고 맞아요. 공간이 중요해지고 뭔가 이렇게 일률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뭔가 그 협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라고 그때 한창 막 얘기했었는데 못했죠. 가장 그걸 스스로는. 못하던 시기에 맞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었다는 게 맞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삶의 퀄리티로 따지자면 굉장히 낮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삶의 질이.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확 깨게 만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일이 정말로 너무 일과 내가 하나였던 거예요. 분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의 삶이었는데 그게 약간 성공에 가까워진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일에 갑자기 회의가 확 밀려오는 순간이 있었고 그게 계기가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오면서 일상이 그냥 무너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네. 우리가 좋아서 이 분야를 선택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억지로 난 이 일을 좋아해. 그래서 밤을 새도 상관이 없고 나는 열정적으로 이거를 우시는 거 아니죠 또.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싫을 수도 있고 나 출장 가기 싫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거 하기 싫어하는 게 내가 나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싫은 건 나 자신한테 솔직하게 이거 하기 싫다고 느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뭔가 그 모든 분위기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에 있어서 그러지 못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왜 나를 그렇게 채찍질했는지. 그러니까 그때 한참 출장을 다녔어야 하는 때니까 전날 밤을 새고 출장 준비를 해서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출장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PT하고 하루 보내고 자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와서 집이 아니라 사무실로 캐리어를 끌고 왔고 사무실에서 또 다음날 가야 될 출장의 준비를 밤새 하다가 새벽에 집에 잠깐 가서 다른 캐리어에 짐을 싸서 공항에 또 가서 그대로 또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또 PT를 하고 근데 그게 저 스스로 뿌듯해. 나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가 지금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니 저 이제 와서 고백을 하자면 네.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네. 우리가 그때 일을 할 때 뭔가 출장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 팀 사이에서 분위기가 그런 거 있죠. 출장을 가기 싫어하면 안 될 것 같은? 이거는 내가 일을 배우고 잘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서로 가고 싶어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기류가 흘렀어요. 그래서 이번엔 누가 출장 갈래 이랬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든데 누가 이 힘든 걸 맡을래?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다 가고 싶어 하지만 한 명한테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약간 스스로 만들지 않았었나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 자신도 내가 이번에 출장을 가게 됐으니 난 이번에 일을 배울 기회를 만든 거야. 막 이렇게 너무 내가 나를 속인 거죠. 좀 그러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출장을 가서 우리가 출장 간 길에 거기를 뭔가 다른 걸 문화적으로 접해볼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정말로 출장을 가서 호텔과 그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사육에 가까운 그리고 시당조사만 네, 기계적으로 하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들에 그것들이 물론 그게 뭐 일로서 어느 무언가에 도움이 되긴 했겠지만 당연히 배웠죠. 당연히 배웠는데 그거를 그냥 이건 너무 힘들다 그냥 이렇게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틈이 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뭔가 감정적으로조차도 풀어지지 못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일상을 보내다가 뒤통수를 맞으면서 내 인생에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일상에서 노는 법을 어떻게 찾지를 생각을 하다가 찾았던 게 도예를 시작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면서 조금 스스로를 놓는 법을 좀 알기 시작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신 게 기억나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컴퓨터에 앉아서 맨날 그런 모니터만 보면서 일을 하다가 뭔가 손에 뭔가 만져지는 그거에 약간 좀 네. 이렇게 뭐랄까 희열을 느끼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약간 취하는 휴식 말고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나가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계기들을 자꾸 어느 순간부터 만들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조금 지금은 이거 너무 하기 싫어 놀고 싶어라고 하면 그냥 눈치 봐가면서 눈치껏 스스로의 노는 시간을 조금씩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사실 놀이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받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이제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도 하는 열심히 놀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이쯤에서 사연을 하나 또 읽고 가볼게요. 네,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고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 굉장히 장문의 사연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하나하나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다 읽어 들어보려고 해요. 놀이, 저는 궁금했어요. 잘 노는 건 무엇인지, 잘 노는 사람은 대체 뭘 하고 노는 건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의 후회는 단 하나였거든요. 왜 더 신나게 마음껏 놀지 못했는가. 한국에서 데이트는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이건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죠.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떠는 거 이외에 아무리 돈과 시간이 있어도 전 잘 노는 법을 몰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릴 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창의적인 놀이를 했어요. 고무줄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재밌었고 공기놀이를 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아니 그냥 밖에서 아무것도 없이 뛰어놀고 돌과 풀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놀이가 가능했어요. 비석치기, 술래잡기, 엄마놀이, 직장놀이, 이글루 쌓기 놀이, 상상과 커뮤니티가 결합하며 무한한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다만 제가 크면서 노는 법을 잊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른의 놀이라는 건 결국 취미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취미를 하면서 놀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돈이 필요할 때가 많죠. 갑자기 돈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왔어. 일단 제 생각에 놀이라는 건 유대감이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함께 놀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모든 감각을 열어야 하죠. 어떻게 변주한다 해도 즉흥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상상이 결합돼요. 목적이 없이도 충만한 느낌, 에너지가 채워지는 행위. 그렇다면 그건 놀이가 아닐까요? 이젠 전 도구 없이는 잘 놀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여행이 제겐 놀이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요새 뭐 하고 노시는지 말이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되게 장문의 사연인데 뭔가 모든 문장에 약간 핵심 키워드가 있어서 저희가 축약하려다가 그냥 다 읽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읽다 보니까 약간 놀이의 조건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놀려면 뭔가 놀거리, 도구가 필요한 거고 같이 놀 사람이 있어야 그 즐겁게 계속 놀 수 있는 거고 내가 잘 놀겠다는 마음가짐? 이 세 가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게 정말 데이트를 하건 내가 혼자 뭘 놀던 취미 생활을 하건 모든 그 노는 것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돈이 또 필요한 부분도 요즘은 있고. 그쵸. 요즘에 피님이 얘기해 주셨나? 언제 기억나는데 뭐든 취미를 가지려면 300만 원을 써야 된다고. 저희 가족이 이야기했던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뭐 동호회에 가서 뭔가를 드라마에도 이런 장면 많이 나오는데 동호회에 가서 뭔가를 활동을 하게 되면 회비 내야 되죠. 뭔가 그 도구 사야 되죠. 근데 어떤 거에 취미를 들인다고 치면 뭐 자전거, 뭐 기타, 뭐 카메라, 사진 동호회 이런 거 보면은 다들 뭔가 기계를 막 엄청 무슨 전문가 같은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게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그런 걸 너무 좀 원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하려면은 뭐 2, 300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정말 어릴 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맞아요. 근데 또 요즘은 애기들 장난감도 비싸지 않나요? 요즘에 어린이들 되게 많이 다니는 데가 그거 슬라임 카페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유명한 초등학생 유튜버들이 그리고 슬라임 카페를 자기들이 오픈을 많이 하고 그런 데를 또 애들이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쵸. 슬라임 되게 유행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데를 돈 내고 가서 같이 막 맞아요. 약간 학습처럼 이렇게 그 도구를 사서 그것도 예쁜 거 하려면 돈 더 막 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배우는 것처럼 같이 모여서 하는 행위니까 슬라임 자체가 뭐 몇천 원, 만 얼마 한다고 치더라도 그 모든 거를 하는 활동의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는 그러면 뭘 하고 놀았고 지금 뭘 하고 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연을 먼저 하나 좀 읽어드려 볼까 봐요. 네, 오늘은 사연이 많습니다. 하시나요? 스미 채널을 통해서 부리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시대별로 어떻게 놀았는지를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종이 인형 놀이,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 등등 주로 여럿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놀았음. 이렇게 써주셨고 중학교 때는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제기차기, 방과 후에 떡볶이 먹기. 이때도 주로 우르르 몰려다니며 놀았음. 고등학교 때는 연예인 덕질하기, 연예인 주인공으로 팬픽 소설 쓰기. 대학생 때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노래방 가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영화 보기. 그리고 현재는 책 읽기, 드라마 보기 이렇게 써주시고 어릴 때는 친구들과 함께 놀았는데 요새는 주로 혼자 노네요. 혼자 노는 것도 재밌어요. 라고 써주셨어요. 이게 저 브리님 사연 들으면서 느낀 건데 비슷해요. 브리님이 겪으셨던 놀이들이 그래서 세대가 비슷하겠구나라는 짐작을 살짝 아니 해봅니다.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라도 안 해본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다 해본 것 같은데. 저도 다 해본 것 같아요. 팬픽은 그 솜씨가 없어서 팬픽은 못 써본 것 같아요. 읽긴 했어요. 전 썼어요. 이렇게 또 과거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아니 친구들이 말괄량이들이 많았는데 그거 같이 돌아가서 쓴 거 아세요? 근데 꼭 릴레이로 썼는데 자기가 쓸 때 꼭 자기가 주인공이야. 그 좋아하는 오빠와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 네, 그러니까 오빠들 등장 다 하고 지들도 다 등장하고 약간 그런 느낌? 등장인물만 한 20명인데 자기가 쓸 땐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니까 스토리가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근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즐기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친구는 그런 노트 릴레이 노트에 자기가 막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지금 피님의 슬쩍 과거에 놀이가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피님 기억에 있는 과거의 놀이들 뭐가 있으세요? 우선은 전 이제 지금 노는 거와 과거에 노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일단 네. 과거에 놀았던 거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그냥 딱 생각나는 게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중국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때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일 열심히 놀았던 때가 아닌가. 왜냐면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살다가 처음으로 떨어져서 살았던 1년 2개월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자유죠.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그 수업을 뭐 이 수업 듣고 그 다음날 저 수업 듣고 이게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한 수업만 들어요. 그리고 그걸 과제를 하고 그게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수업이. 그리고 그게 한 2주, 3주 들어요. 그럼 그 다음 끝나고 그 다음 수업. 이런 식으로 이어졌는데 그 사이사이에 텀이 있었죠. 그때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되게 좋았다. 그래서 뭐 하얼빈에 무슨 빙등 축제도 가고 뭐 서안도 가고 뭐 계림은 여름방학 때 가고. 계림 너무 좋은데.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네. 그때 한창 친구랑 같은 선배랑 셋이서 많이 그렇게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평소 일상에서는 그 어디를 나가서 이제 학원 같은 데서도 중국어 수업을 듣고 돌아올 때 항상 거리에서 군밤 팔잖아요. 네. 그래서 군밤을 사서 그리고 학교 앞에 항상 DVD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서 영화나 드라마를 항상 사요. 그러면은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정주행을 할 수 있게 전편이 딱 CD 하나에 딱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서 기숙사에 와서 군밥 먹으면서 그걸 맨날 보던 그 기억이 나고 이제 제가 의상학과다 보니까 수업이 약간 밤새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았어요, 과제가. 네. 그때 그 CD를 그냥 항상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같은 드라마를 정주행인데 정주행을 10번 하는 거예요. 소리만 듣게 되고 야, 저거 집중 지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1화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1화야. 또 1화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한창 많이 봤던 게 그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 천정명 씨랑 고현정 씨 네. 나온 거. 그거를 틀어놓고 항상 일이 아니라 과제를 했었고. 그 영화 라디오스타 있잖아요. 그거는 BGM처럼 그거 한 30번 정도 더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라디오스타 좀 그만 보자 막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미드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다 봤고. 아무튼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그때는 그걸 논다고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놀았던 것 같고 그냥 대학생 때 한국에서를 이제 생각해 보면 친구들이 노래방을 진짜 좋아해요. 저도 좋아했고 막 그래가지고 노래방 가서 4시간 5시간씩 막 노래를 부른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단골이라서 그랬는지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다 열심히 놀았던 그랬었고 그리고 막 친구네 원룸 놀러가서 무한도전 틀어놓고 피자 먹으면서 막 화투 치고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한 4학년 때 많이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이거 할 줄 몰라요. 그 근데 그림도 못 봐요. 돈 가지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 진 사람 피자 쏘기 정도 했어요. 그림도 볼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 취미 같은 걸로 이제 들어가면 근데 대학 때는 흑백 사진 동아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진을 좀 많이 찍으러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사회인이 돼서는 뭐 통기타 동호회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이런 것도 좀 열심히 했는데 기타가 진짜로 기본도 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다가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던 기억이 나고 그냥 별거 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놀지 못했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도 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어떤 거 하나를 깊게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다 건드려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녔던 게 아쉬워서 일을 쉴 때 뭐 피아노를 잠깐 또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목공을 또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 목공 하는데 배우러 갔다가 6시간 동안 제가 그 추운 작업실에서 나무 트레이를 깎아가지고 만들고 그날 몸살 걸리고 다시 목공을 안 하게 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뭘 하고 놀았냐는 거를 봤을 때 그냥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거가 저한테 놀이인 것 같은 새로운 경험이 나한테 놀이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노는 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덕질이잖아요. 네, 그렇죠. 본범님 덕질 좀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덕질을 누군가들 이렇게 하나를 딱 좋아하면 그걸 계속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도 누구 오빠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쭉 좋아해 본 적이 없고 이 사람도 좀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좀 좋아하다 말고 막 이런 식이고 덕질이라는 걸 그렇게 깊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동아리도 대학교 때 안 했어요. 저 학회였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그때 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렇게 졸업전 같은 거를 해야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동호회에서 약간 퇴출되는 그런 약간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잘 지켰어요. 누가 어디 가서 뭐 반찬 남기지 마세요 막 이러면 하나 남기면 어떻게 반찬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남기면 어떡하지? 저는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랬을 때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대충 뭉개면서 맨날 놀러 오면서 안 하면서 약간 그냥 그렇게 돼도 누가 퇴출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꼭 약간 그런 거예요. 의무감을 좀 많이 가져서 그냥 모든 거에 있어서 약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좀 더 그런 마음을 가질 걸 약간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뭔가에 빠져서 막 좋아해 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생각해. 근데 저도 사실 뭔가를 좋아해도 그냥 그거를 막 활동하고 돈을 쓰고 이렇게까지 못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다 건드려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하나를 나도 되게 깊게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덕질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본범님이 그 오랫동안 도예를 하시는 모습도 되게 저는 좋아 보였어요. 그쵸. 오래는 하는데
그러고 보니 그걸 덕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덕질은 약간 뭔가 누군가에 꽂히거나 무언가에 꽂혀서 그것들을 모으는 행위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은 뭔가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을 덕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저는 고양이 덕후거든요. 그쵸. 맞아. 랜선 집사시잖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어차피 못 가지는 거면 약간 안 보고 싶어 하는? 그걸 보면 자꾸 내가 못 가진 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내가 지금 이제 나중에는 키울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못 키워도 그냥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봐도 힐링이 돼요. 너무 귀여워 막 이러면서. 그리고 피님 요즘에는 그러면 주로 뭐 하고 노세요? 요즘에는 사실은 또 제가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 시간적인 어떤 자유로움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일하고 내가 이거 끝나고 놀아야지 이런 게 더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일상이 뭐 일을 하기도 하고 일이 힘들 부분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삶이 막 일에 매여 있다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일상에서 TV 보고 뭐 핸드폰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보고 뭐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그냥 이게 일상의 약간의 노는 배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시간이 나서 약간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독립서점을 찾아간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전시를 하나 보러 간다든지 뭐 편집샵 같은 거 구경을 간다든지 뭐 그냥 이런 것도 다 소소하게 노는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약간 계획과 시간과 뭔가 돈이 필요한 놀이를 생각해 보면 여행을 가는 거가 이제 큰 어떤 이벤트의 놀이처럼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여행 가서 하는 것도 사실 똑같아요. 서점 가고 카페 가고 맛집 가고 전시 가고 약간 좀 그런 건데 일상보다는 좀 더 즐겁게 하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연이 사실 좀 되게 특별하게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 3달 전에 그 탄미 씨라는 가수의 내한 공연을 갔는데 그때 너무 많이 힐링됐어요. 음악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인데다가 제가 평소에 너무 많이 즐겨 듣던 거였고 그 표가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취소표를 하나 겨우 잡아서 혼자 갔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공연을 보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떤 그 악기의 음악 소리가 유난히 좀 힐링이 된다든지 좀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이나 음악 같은 것도 저한테는 뭔가 노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왜 이제 고물님 사연 읽으면서 놀이의 어떤 조건 얘기할 때 뭔가 도구도 있고 놀 사람도 있고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피님의 어떤 놀이의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혼자 하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 네. 항상 근데 혼자 할 때도 있고 누군가 같이 할 때도 있는데 예전에는 뭔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되게 강했다면 요즘은 그냥 혼자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땐 진짜 뭐든지 뭘 해도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했는데 요즘에 하는 활동들의 놀이의 대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혼자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저도 미술관 가거나 뭐 박물관을 가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산책을 해도 그렇고 그 시간들이 다 대부분 그런 활동들인 것 같아요. 요즘의 놀이는. 그게 아니면 정말로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거거나.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저도 여럿이 모여서 뭔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서 뭐 동호회도 갔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봤지만 이게 그거죠. 그게 놀이의 좋은 조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한테 좋은 거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어릴 때는 못한 거죠. 근데 나는 커피를 마셔도 한 명 혹은 2명이랑 같이 소소하게 일상 얘기하다가 막 요즘은 이런 시대야 막 이런 약간 트렌드적인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문화적인 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 시간을 나는 더 즐기는 사람이었던 건데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어릴 때는
몰랐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뒤늦게 좀 찾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또 그런 거를 좋아하게 된 성향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제약과 조건들을 갖춰 나가면서 또 노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이제 뭔가 저희가 이제 놀 때 뭘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피님께 하나 궁금한 점이 또 다시 생각나는 거. 피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장난감은 뭐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오늘 되게 진행 톤으로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손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 봤던 것 같아요. 화분에 색칠을 해본 적도 있고 뭐 그림을 그려보거나 뭐 슬라임을 사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그게 그냥 경험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냥 저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본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 라는 게 되게 저한테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장난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하던 거를 똑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하다가 조금 한번 생각을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 그런 것 자체를 좀 즐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왜 나는 하나에 꽂혀서 뭘 모으거나 이러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그건 나의 성향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난 추상적인 개념으로 꽂히는 사람이지 내가 물건으로 꽂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부분이 있고 근데 요즘의 놀이 중에서 가장 나를 즐겁게 하는 장난감은 뭔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오글거리나요? 아닙니다.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를 하고 뭔가 살롱을 하고 이걸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가장 큰 장난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하는 데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스트레스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그냥 뭐 자아실현이라고만 또 할 수도 없고 일과 놀이를 구분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합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거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걸 할 때가 가장 나답다는 느낌을 전 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가정 내에서 역할이나 사회적인 어떤 뭐 위치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영혼적으로 가장 나답게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한 해 한 해씩 할 때마다 약간의 성취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본범님? 아니, 저도 사실은 요즘에 장난감이 뭔가 하는 이야기에 이 방송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노는 거하고 일을 동일시하는 삶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진짜 많긴 한데 그냥 아직 비록 6개월 정도의 시간인데 이 방송을 준비하는 일주일의 시간 그리고 이 녹음을 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 살롱 한 것처럼 그러니까 타인과 만나서 새로운 장소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인연들에 되게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네. 우리 막 별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뭐 이제 장난감이라면 여행도 그런 것 같고 딱히 별거 안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장난감은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어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즐기고 있는 이 시간 그 느낌의 시간 그리고 이제 좀 뭔가로부터 내가 좀 자유롭다고 느끼게 하는 그 시간의 가치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글을 쓰는 것도 좀 비슷해요. 네. 언젠가부터 열심히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나한테 습성처럼 된 부분이 있는데 글을 쓸 때도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잘 정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것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저는 글을 쓰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고민이 많이 있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고 나아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심플하게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 머릿속에 그런 산재한 떠다니는 그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뭔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약간 답답했고
뭔가 약간 좀 우울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글을 쓰면 뭔가 내 생각을 스스로 나도 다시 한번 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을 쓰고 보니 아닌 때도 있고 정리가 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과정에서 약간의 희열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나. 약간 우리가 막 풀어헤쳐져서 외향적으로 놀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우리의 장난감 좀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되게 많이 동의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저희가 외향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걸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향적 외향성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소소하게 만나서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는 건 또 좋아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놀이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부터 놀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봤는데 연결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도 이 놀이를 좀 다뤄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뭔가 놀이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화나 예술, 컨텐츠,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31화 놀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F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